안녕하세요. 가운데표 최재원입니다. 오늘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공사 일정은요, 배관과 전기 시설을 하기 위한 대매호기 작업과 경계면 쪽에 있는 지적을 좀 정리하고 있고요.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있기 때문에 실측하러 내부 내장팀이 와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로 앞에 흙이 쌓였는데요. 이 토지는 저희들 공사와 관련 없는 토지주 분께서 양해를 잘 해주셔서 공사하는 동안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시면 돌담이 쌓여 있습니다. 저 돌담은 나중에 경계석을 쌓기 위해서 일단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곳인데요. 조금 전에 공무원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토지에 흙이 좀 쌓여 있고 앞에 돌담석이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여기 불법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냐, 복토를 하는 것은 아니냐, 선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냐 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왔다가 사진 촬영하셨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기를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한 선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옆에 있는 땅을 할애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조만간에 정리를 다 할 거다. 상관없으니까 이건 위법사항이 아니다 라고 상무님하고 저도 잘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오늘 되매우 작업이 끝나고 정원에 있는 복토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확인 사진을 찍겠다고 해서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이처럼 제주에서는 조금이라도 선작업을 하거나 선개발을 하면 항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건축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현장에 이렇게 있게 되면 관리소장을 비롯한 대표인 제가 와서 완만하게 해결을 합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또는 복원을 해본 적도 있기 때문에 좀 신축사항을 할 적에는 민원도 거의 다 해결을 하고 완만하게 건축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은요, 세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밑에가 지하 주차장이 되겠고요, B동이 되겠고요. 제가 서 있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별도의 게스트룸 또는 게스트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복층으로 되어서 2층 본 건물은요, 주인분이 거주하시는 본동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제주에서 건축을 하실 적에는 대부분 별도의 동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개인적으로 취미 활동을 할 때 편하게 쓰는 공간도 되고, 손님분들이 오셨을 때 본동에서 즐겁게 여가 활동을 하다가도 취침을 하시거나 쉬실 적에는 별도의 동이 있으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요즘은 또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별도의 동을 이렇게 건축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보시면 정원이 되겠습니다. 본동 앞에 있고, 그리고 주방에 있는 다이닝룸에서 마주보는 저 가운데 있는 이 건물의 메인 정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은요, 메인 정원과 중간에 중정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건축주분하고도 미팅을 해보니까 중정에 다육이 식물과 또 수생식물들을 좀 기르면서 힐링이 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설계상으로는 본정원으로 가는 그 입구 쪽이 계단으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아직 건축주분이 계단으로 할지 아니면 천천히 올라가는 램프 형식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 하셨습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건축주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는데요, 이 집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저희들이 아니라 이 건축주분들이기 때문에 건축주분들의 의견을 10분 받아들여서 최대한 그 원하시는 방향으로 건축을 해드리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집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주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연석으로 중간중간 큰 돌과 작은 돌을 섞어서 좀 자연스럽게 돌담 높이가 조금 높게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옆에 있는 밀강 가수원의 양쪽으로 집터라고 봐야 되거든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쪽도 집터가 되는 그런 터입니다. 주변이 다 집터기 때문에 특히나 따뜻한 남쪽 바다 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집터가 들어서려고 감안을 하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받지 않도록 돌담 높이를 조금 높게 써서 평균 한 145 정도 되는 이런 레벨을 맞춰서 저희들이 돌담을 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쪽은 돌담을 좀 높게 사면 좀 답답할 수가 있기 때문에 1m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건물에 거실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내장팀이 오셔서 레벨 체크하고 내장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지금 건축주분하고 상의하시면서 오늘 자재량이 산출이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적정한 금액의 자재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외부 골조를 매끈하게 하더라도 내장 작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장 작업을 할 적에는 건축주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박스를 만들고 가벽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원하는 방향의 인테리어,
페인트를 할지 아니면 안에도 적벽들을 쌀지 또는 안쪽에다가 도배를 할지 또 조명은 어떤 걸 달지 이런 모든 것들에 기초되는 작업이 바로 내장 작업이 되었습니다. 내장 작업을 할 적에는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미 안쪽에다가 배관을 다 빼놓고 전기 시설을 빼놨기 때문에 박스 작업할 곳도 위치를 이미 다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가구가 어떻게 배치가 될지 또는 그 안에 장식장이 어떻게 들어갈지 침대가 어디에 들어갈지를 내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전기 위치가 아래쪽에 있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위쪽에 있는 것이 훨씬 보기가 좋으냐에 따라서 내장팀과 잘 상의를 해서 그 위치를 또 잡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 측정을 하고 물량을 산출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토목팀이나 설비, 전기팀은 식사를 먼저 하러 가셨고 내장 목수팀만 측량을 하시느냐고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현장은요, 독립적인 취미 공간으로 또 특별하게 설계가 된 비동이 되겠습니다. 이 비동은 되메우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 작업을 하다 보면 공사 장비가 바닥을 누르면서 올 때도 있기 때문에 전기나 배관이 깨지는 경우가 중간에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꼼꼼히 위치를 체크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 놓지 않으면 그 배관이 깨진 곳에 위치를 찾느냐고 또 대공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위치를 다 잡아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간에 여기 정원을 만들어야 되고 아직도 무거운 장비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갈 때 그 배관이 침해되지 않고 나중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어느 쪽으로 위치를 빼느냐를 저희들이 합의를 했는데요. 정 가운데로 빼기로 했습니다. 이 건물 쪽으로 붙이면 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무거운 장비가 밀고 들어오면서 옆으로 또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배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 가운데로 설비 배관과 전기 배관을 빼서 양쪽에 있는 비동과 시동에 원활하게 하자가 생기지 않는 전기와 배관 설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는 대매우기를 해서 어느 정도 높이를 맞출 겁니다. 내부 공사도 해야 되고 아직 마무리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사가 들어갈 거고요. 왼쪽에 보시는 부겁석을 이렇게 둘러놨는데 저 위쪽에는 유리 난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리 난간의 종류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꼼꼼히 또 재질을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춰서 또 시공을 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바로 앞이 바닷가라든가 오름을 본다거나 또는 밭을 보는 그런 경치가 아니고 앞에 있는 낮은 주택들의 지붕을 보는 뷰이기 때문에 유리 난간이 아니면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 주택 쪽에 바닷가를 접하지 않고 강풍이 분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미치려면 태풍이 아니고서야 이 유리를 터뜨릴 수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유리 난간을 추천해 드렸고요. 현재 이 본동과 비동과 시동에 있는 지붕은요 모두 징크로 마감을 했는데요. 굉장히 심플하게 가볍게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처음에 미팅을 할 때부터 가장 강조하신 것이 이 창물팀의 슬림, 그리고 방수, 그리고 지붕에 있는 이 슬림함 강조를 하셨습니다. 처마에서 한 5cm 정도만 나오는 이런 공사는 제주에서도 좀 드문 공사긴 한데요. 제주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밀어 올리치는 바람에도 철저히 신경을 썼고요.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밑에서 위로 치고 강풍이 불기 때문에 기와는 선호하지 않고 대부분 징크 지붕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슬림하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고 배수관이 안으로 다 매립이 된 형태를 원하셨기 때문에 어느 곳을 둘러본다 하더라도 깔끔하게 시공이 됐다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관 공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의 뒤쪽으로 메인 배관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건물에서 배관 쪽으로 나오는 흡수가 되는 지점들을 다 마킹을 해서 그 부분을 조인트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메인 배관은 메인 배관대로 연결이 되지만 가급적이면 건물 외쪽으로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관 공사를 하셔야 나중에 배관에서 하자가 나고 누수가 난다 하더라도 쉽게 땅을 파헤치고 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배관 쪽은 안 보이는 뒤쪽으로 빼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설계를 그려주시는 것이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관 작업을 할 적에는 굴삭기가 동원이 되는데요. 세세한 작업을 할 적에는 미니 굴삭기를 통해서 구석구석에 흙을 밀어준다거나 또는 눌러준다고 하는 것을 미니 굴삭기 담당하게 되고요. 큰 굴삭기, 오늘은 6W이 왔는데 6W이 왔을 적에는 복토 작업을 한다거나 또는 매립 작업, 뒤쪽에 흙을 넘겨주는 작업을 공유하고 강한반이 나왔을 적에는 강한반을 커팅하기 전에 프레카로 깨는 작업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비를 같이 불러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장비가 양쪽에서 들어왔을 적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 내내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메인 작업 중에 하나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현장에 와서 준공이 될 때까지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